제 주변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애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분들보다 제가 먼저 애국상을 받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 상은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 활동에도 보상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반역 활동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상이 따랐지만 애국 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냉대를 해왔습니다. 뭐 잘 아시겠죠. 지금 민주화운동 보상심의회라든지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과거에 국가 반역 활동을 한 사람들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뭐 수천억을 퍼줬습니다. 그런데 애국 활동을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그 고초를 겪으신 얘기를 아까 다 하셨죠. 전에 보면 그 한국논단의 이도영 사장님 지금 전 재산을 압류당해가지고 본인 이름으로는 한 푼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뭐 그 가까이로는 요새 그 변희재 미디어지 대표가 이정희를 종북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1,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애국 활동을 하면은 제가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애국 활동을 하느라고 했지만 이런 세태 속에서 제가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이게 나중에 패가망신만 안 하고 끝날 수 있으면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엄청난 상을 받고 보니까 정말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우남 이승만 대통령 명의의 상을 받는다는 게 굉장한 그 보람입니다. 특히 제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된 후에, 좀 많이 알게 된 후에 이런 상을 받게 됐다는 데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과 대한민국의 건국절 제정 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대한민국 애국애족 우리 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이라는 협소한 개념의 그 역사인식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복보다 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건국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정치권에 있는 저부터 먼저 건국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기념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속죄를 하는 바입니다. 건국절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로 하자, 아니면 대한제국 건립일로 하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3대 요선이 국민, 영토, 주권, 삼박자가 갖춰지고 또 헌법 체계가 갖춰지고 근대국가로 전환한 역사적 시점은 1948년 8월 15일.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진정 대한민국의 건국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확인이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절을 지정을 하고 기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사무총장 재직식에 우리 애국애족 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저 윤상현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에서부터 그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기념하고 지정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옵니다. 아무쪼록 저 윤상현 변함없이 우리 애국애족 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량인 역사에서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 통일신라 때 천수명 전인데 그때 외국 유학생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기록을 보면 그때 아마 제대로 한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으니까 살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머나먼 옛날입니다. 그리고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지나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지금까지 세계 15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고 10대 군사대국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 덕분에 이래 됐느냐? 군함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과 축복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군함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 당시로서는 해방전으로 살아보면 도저히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48년 오늘 상 받는 이들이 우리 시대에 대단한 인물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없으면 없다. 그런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서부터 또 우리가 다 여기 이렇게 모이는 것도 말이에요. 어려운 때인데 모이는 것도 그런 뜻이고 오늘 그래도 저 언제나 나라를 사랑하는 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 그것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 받는 순서는 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세 번째는 종북 세력을 소탕하자 하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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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특히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영원히 연년세세 묵도록 민주주의 방법으로 국회를 구성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재헌국회를 개원케 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건국 후 66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건국기념일을 제대로 기념하지 않는 나라, 건국절이 없는 나라로 지명은 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을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가명절로 정하지도 않고 경축하거나 기념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시상식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손세일 청계연구소 소장님께 대한 시상을 남겼고 특히 건국 대통령에 대한 소중한 자료들을 발굴 정리함으로써 한국 현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그 뜻과 공로를 높이 기리며 그 증표로 생전의 양서를 발간하시고 귀하께서는 반헌법적인 정치 집단과 교육 집단의 불법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분투하셨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신 애국기사들의 정당성을 무료로 대변하여 사기를 높이고 특별히 핵심적인 종북, 친북 세력의 명단을 발표하여 반국가 세력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그 뜻과 공로를 높이 기리며 그 증표로 8월 14일 대한민국 사랑의 회장 김길자 우리 고영주 위원장님께도 상금 2천만 원과 상패 전파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상황보다는 신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쉬운 말이지만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고 또 당당하게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시대에 앞서갔고
그 결정은 시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결정이 아니라 시대에 앞서가서 앞에서 시대를 끄는 그런 지도자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박사의 판단은 시대를 앞서가고 행동은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대중을 이끌어야 될 테니까 선동을 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 박사는 20대 독립협회 간부에 있을 때부터 거리에 선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생 동안 계속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립운동 기간 내내, 그러니까 귀국할 때까지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말하자면 일본을 위한 테마가 일본이었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저도 그냥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시켜준 건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초에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그 친일 부역자, 무슨 뭐 사기꾼, 깡패, 건달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야, 이게 이놈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하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건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그 백년전쟁 동영상 제작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고소권자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님만 고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수 박사님을 설득을 해서 이거는 좀 고소를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인수 박사님은 이게 지금 과거에도 여러 번 검찰에 이런 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시원한 처분이 없었다. 이것도 해봐야 괜히 본인만 귀찮고 그걸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인수 박사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선히 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동영상 제작자들을 고소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이승만을 연구하신 사계의 권위자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뭐 이인호 박사님이라든지 주필님, 이렇게 많은 지도를 받고 또 이분들이 소개해주는 책들을 읽고 보니까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뛰어난 선각자시고 진짜로 훌륭한 애국자시고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송복 교수님도 말씀하고 하셨지만 정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진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분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행운이었는가 이런 거를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이런 그 호남 이승만 대통령 명예상을 받게 되니까 정말 그렇게 영광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도로 가서 이렇게 큰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애국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런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상을 주고 계신데, 실제로 이런 그 시상제도가 우리 그야말로 정부 여당의 냉대 속에서 외롭게 의병 활동을 하는 우리 애국진영에게 정말로 큰 그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세일 선생은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월간지 사상계, 신동아 편집장과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3번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정계를 은퇴한 이후 12년간 113번에 걸쳐 월간조선에 손세일의 비교평전, 이승만과 김구, 한국민족주의의 두 유형이라는 제목의 장기 연재를 하셨고, 아마 올해 안에 한 10권의 책으로 출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립투쟁과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된 자유민주주의가 김구, 이승만, 김구 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한 바가
많다. 국가 정체성과 두 사람과의 관계를 해명하였습니다. 특히 이승만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발굴 정리하여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의 그 신비한 한 원천이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파악한 기독교 정신에 있음을 해명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정치 전기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한국 현대사를 바로 보는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건전한 역사관을 쌓을 수 있는 사실적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서울대 화원과를 졸업한 뒤에 주로 공안검사로 일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 남부지청 검사장을 역임한 뒤에 변호사로 전직하셔가지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애국운동을 이끌면서 무료 변론 등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당 및 통합진보당 해산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를 가능하게 하였던 법리를 확립하셨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정교조를 왜 불법화해야 되느냐 하는 논리적 근거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도 하시면서 MBC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는 등 이승만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상을 받은 두 분의 명예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남 이승만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수상자들을 찾아내 상을 드리게 됨으로써 우남 애국상 또한 해마다 그 권위를 더하게 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건국절을 잊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 하나님의 기적적 은총을 높이고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기를 소원하는